여러분 안녕하세요. KJSO 1단계 화학 4차식 기체 법칙에 대한 수업입니다. 자, 온도는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 우리 보통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이런 여기 그림처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빨간 알코올 온도계를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수온 온도계도 있고요. 이제 요새는 전자식 온도계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1기압에서 물에 어는 온도가 0도씨, 물이 끓는 온도가 0도씨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이고요. 단위는 도씨, 섭씨도라고 하죠. 도씨를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가서 샤를 법칙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보시겠지만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과학에서 모든 온도의 측정 기준이 되는 온도를 우리는 절대 온도로 얘기를 해요. 자, 절대 온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요,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이에요. 이 0켈빈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섭씨 도씨 대신에 켈빈이란 단위를 쓰는 건데요. 자, 이상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어떤 기체 분자도 운동하지 않는 모든 분자 운동이 정지된 상태, 그때를 우리가 0켈빈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와의 관계는요. 절대 온도에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273.15이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계산에 사용할 때는 273에 더한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분자 운동이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상기체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그런 기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가 있어요. 자, 분자들은 운동하고 있고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에 따라 이제 그 속도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섭씨 온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그럼 절대 온도가 높다는 것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어, 분자들은 막 다양한 속도로 운동하는데 평균적인 분자 운동 에너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자,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것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은 빠르고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 운동은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 자, 온도가 0켈빈이 되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럼 기체 분자는 운동하지 않는 거. 기체 분자가 운동하지 않는다면 기체 분자는 분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부피가 결정되잖아요. 분자 사이 거리가 유지되는 것은 기체 분자가 운동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그때가 바로 절대 온도가 되는 절대 온도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체 법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살펴볼 기체 법칙은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은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한쪽 끝이 막힌 J짝 안에서 수온을 넣으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측정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 왼쪽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J자 안에서 누르는 뚫려 있으니까 대기압이죠. 대기압과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요게 기체에 들어있는 압력은요. 아까 기체에서 수온을 더 부었더니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부피가 줄어들었고 압력은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자, 같은 높이인 지점은 압력이 같다 그랬어요. 이 기체 여기 기체가 누른 압력은 수온 기둥의 압력 플러스 대기압일 거예요. 자, 압력이 커졌죠. H만큼. H의 수온 기둥이 누르는 만큼. 자, 그래서 부피는 줄어들었어요. 자, 이 경우는 수온 기둥이 더 높아졌으니까 이 H-에 해당하는 수온 기둥이 누르는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 기체 압력이에요. 자, 압력이 커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기체의 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들어있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도 기체가 더 추가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온도는 일정한 조건일 때.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피는 감소하는 것이죠. 이거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일 법칙을 살펴보면요. 그래프를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는요. 압력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자,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하겠죠. 자,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고요. 이렇게 되고요. 압력과 부피분의 1은 그럼 어떻게 써요?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니까 압력과 부피분의 1은 서로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일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은 뭐였나요? 기체 분자의 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기체 분자의 일정한 온도고 일정한 양이에요. 처음 보일 법칙의 조건이 그랬죠.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높이면요. 압력을 높이면 입자수는 변하지 않지만 기체의 부피는 감소해요. 자, 감소해요. 자, 이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용기벽에 더 많이 충돌하죠. 자, 그러니까 기체 압력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내부의 기체 압력은 증가하는 거예요. 부피는 감소했지만 압력은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압력을 낮췄어요. 그럼 부피가 커져요. 누르는 작아지니까. 왜냐면 안에서 많이 밀어내는데 위에는 약하게 누르니까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부피가 커졌으니까 분자 사이 거리는 멀어졌네요. 충돌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압력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입자들이 용기벽에 더 적게 충돌하므로 용기 속 기체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부피가 줄어들고 외부 압력을 높여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증가한 것이고요. 반대로 아래 것은 외부 압력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감소한 거죠. 자, 그래서 위의 것은 압력이 증가, 부피 감소와 압력 증가. 아래 거는 부피 증가와 압력 감소. 서로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보일 법칙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보일 법칙은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일 때 일정한 양의 기체에서는 부피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한다. 이것이 보일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샤를 법칙을 한번 볼게요. 샤를 법칙은 이제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이 일정한 압력일 때 또 이것도 일정한 양이에요. 자, 아까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었고요.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에요. 일정한 양의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 부피는 처음 0도씨에서 부피에서 273분의 1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점이 뭐예요? 부피가 0이 되는 거. 섭씨 온도 몇 도예요? 보니까 영하 273도씨. 자, 여기다가 절대 온도로 그럼 이걸 표현을 해볼게요.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조금 더 간단해요. 절대 온도 기준이 뭐라 그랬나요?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이상기체는 뭐였나요? 자, 기체 분적 운동론에 만족하는 기체였어요. 자, 샤르의 법칙을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좀 더 그래프가 단순해집니다.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절대 0도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무 기체들이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예요. 0이라고 했고 아까 섭씨 온도일 땐 이 온도가 몇이었나요? 영하 273도씨였잖아요. 그래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를 보시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0도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이런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샤르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 용기 속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요. 왜 증가하는 것이죠? 네.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해요. 온도가 높다는 것은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럼 용기벽을 강하게 충돌해죠. 용기 벽면을 밀어내요. 언제까지? 안쪽의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용기벽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압력은 유지되고 있어요. 자, 온도가 높아졌어요.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안쪽의 안쪽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용기병을 강하게 쳐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쪽의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밀어내요.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 용기 속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충돌하는 게 적어지니까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크니까 점점 안으로 밀게 될 거예요. 얘네가 이걸 받쳐내지 못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체 입자가 느리게 운동해서 용기 안쪽 벽에 약하게 충돌하니까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커져서 부피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도 변환시켜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까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는 봤으니까 이번에는 온도와 온도분의 부피 관계의 그래프 볼게요.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하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분의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분의 1은요. 자,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였으니까 온도와 부피분의 1 그래프는 서로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일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샤를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보일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좀 한꺼번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보일 법칙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샤를 법칙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는 자, 이런 그래프죠. 자, 이 온도를 우리가 T1이라고 볼게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T2로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같은 온도일 때는 쭉 이렇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유지돼요. 온도가 높아진다면 자, 압력은 그대로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원래는 이 압력일 때 부피가 여기였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더 커지겠죠. 그럼 T2 그래프는 T1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샤를 법칙은요. 온도와의 부피와의 관계는 자, 비례 관계였죠. 이게 P1이라 압력일 때예요. 근데 만약에 압력이 더 증가했어요. 자, 특정 온도에서 부피가 이래요. 자, 특정 온도에서 부피가 이거예요. 근데 압력은 P1이었는데 P1에서 P2로 압력이 증가해요. 그럼 부피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생각해 본다면 감소하겠죠. 그래서 P2는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온도 변화가 생겼을 때 지금 온도 변화 얘기는 샤를 법칙 가지고 생각하면 됐죠. 특정 압력을 두고 부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니까. 자, 온도와의 부피의 그래프에서 P1, P2로 변화했을 때는 특정 온도를 두고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요. 어디에다 하시면 되냐면 예제 문제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체 법칙 중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는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자, 온도와 압력 조건이 유지가 됐어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가설을 발표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피와 입자수가 서로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어떤 기체든 간에 부피가 같으면 같은 수의 분자가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크기에는 관계없이 개수가 같으면 부피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라면은
어떤 그 기체 분자 크기와 관계없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분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부피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는 같은 개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론과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면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분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자, 그렇게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해서 우리 기체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살펴본 기체 법칙은 보일 법칙, 그리고 샤를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법칙들을 다 합치면 나중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한 것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체 법칙 세 가지 조건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일 법칙은 뭐였어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에 대한 법칙이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일정해야 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기체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온도, 압력, 그 다음에 기체의 그 개수, 양이에요.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온도와 일정한 양, 일정한 온도, 일정한 양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고요. 샤르 법칙은 뭐였냐요?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에 대한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 외에 압력과 기체의 양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일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뭔가요? 기체의 양과 부피와의 관계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란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좀 변인을 통제하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체 법칙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